앉아. 입안에서 서 있을 수 있는 거 나밖에 없어. 자, 예의상 2점, 3점짜리는 좀 거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4점짜리로 바로 넘어갈게요. 혹시 9번 해야 될까? 9번, 10번? 괜찮아? 9번, 10번 안 해도 돼? 해야 돼? 9번, 10번 다 할게요. 자, 4점짜리 다 하겠습니다. 안 거르고 다 할게요. 자, 9번부터 할게요. 자, 보자. 0,0 로그 2의 9, K 저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이 직선이 서로 수직이래. 그러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걸 이용하면 되고요. 요 두 점 지나는 직선은 두 점 사이의 기울기 x값의 증가량 분의 y값의 증가량이고요. 여기서의 기울기를 따지면 y는으로 했을 때 얘가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되고요. 마이너스에 얘가 분모로 갈 거니까 로그 9의 8 분의 로그 4의 3 이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맞아? 기울기 똑같이 구했죠. 선생님이 이거 빨리 구하는 거 알려준 적인데 일단 마이너스니까 더하기로 하고 시작할게요. 9 해서 그냥 바로 지울 수 있어요. 이거 왜냐하면 얘가 로그 2분의 로그 9고 로그 9분의 로그 8이니까 약분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로그 2분의 로그 8이기 때문에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얘랑 해서 그냥 바로 밑에가 3이 되어버려요. 따라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k가 남고요. 로그 4 대신에 2의 제곱을 하면 이 밑으로 뚝 떨어져서 이렇게 곱하고 3이 되어서 얘가 1입니다. 그럼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k잖아요. 다시 쓰면 6분의 k에다가 로그 2의 3이 1인데 얘 이쪽으로 보내면 역수취해서 얘랑 얘가 바뀌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6분의 k는 로그 3의 2가 되는 거고 따라서 k는 로그 3의 2의 6제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3의 k제곱이거든요. 는 k꼴로 바꾸면 쇽 돼서 3의 k제곱은 2의 6제곱이다가 되겠죠. 2의 5제곱이 32이기 때문에 2의 6제곱은 64. 자, 10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거속시 얘기가 나왔어요. 역시나 개념 한번 하고 갈게요. 나올 때마다 보여준다 했으니까. 자, 먼저 위치가 있어요. 선생님이 뭘 쓸지 미리 생각해 보세요. 그 밑에 나는 속도를 써요. 그 밑에 가속도를 쓰고요. 속도 옆에 속력을 쓰고요. 속력 위에 이동 거리를 쓸 거예요. 이때 내려가는 것은 미분이고요. 올라가는 것은 적분이에요. 내려가고요. 올라갑니다. 속도에서 속력이 되려면 절대값이고요. 위치에서 이동거리로 한 번에 갈 수는 없어요.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t는 0일 때 원점을 출발을 해서 이제 Q에서 움직인 거리를 이야기하고 있어. T가 0일 때 잠깐만. 이게 화면이 좀 잘리는 것 같은데.
t가 0일 때 원점 출발해서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 속도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속도가 주어져 있고요. 얘네가 만나냐 안 만나냐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왔잖아. 만난다는 것은 이 중에 뭐에 해당하는 거냐 하면 위치에 해당하는 거예요. 위치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 적분을 해서 위치를 구할 거고요. 적분을 때립니다. x1t는 t 세제곱 빼기 3t의 제곱 빼기 2t에다가 항상 적분상수가 더 있는데 문제에 원점에서 출발했다. 따라서 둘 다 적분상수가 0이다. 요거까지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x2의 t는 마이너스 t의 제곱 더하기 6t 더하기 0이다가 되겠지. 이제 만나야 되니까 만난다. 다시 얘기해서 위치가 같다. 즉 x1과 x2가 똑같다. 다시 얘기해서 x1t 빼기 x2t는 0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얘에서 얘 빼서 t세제곱 더하기 아니네 빼기네 빼기 2t의 제곱 빼주면 빼기 8t 이렇게 되나요? 는 0이에요. 그래서 얘를 t로 묶어내면 t 빼기 4에 t 더하기 2가 됩니다. 따라서 t가 4랑 마이너스 2랑 0인데 출발 후니까 당연히 양수인 4겠네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건 즉 t가 4초일 때까지 점 q가 움직인 거리야. 움직인 거리는 뭐냐 하면 속도의 절대값을 적분하는 거거든요. 속도를 보면요. 1차 함수예요. 자, 1차 함수는 굳이 적분 때리기보다는 그냥 넓이 구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 얘는 이렇게 생긴 함수고요. 여기가 6이고요. 여기가 3이고요. 우리가 4초까지니까 4초까지 넓이를 구할 거예요. 자, 이 삼각형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데요. 그러면은 여기가 3이면 여기가 6이니까 이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6이에요. 계산해보면 쇽 해가지고 9가 되는데 이 친구는 이 길이가 1이라서 길이의 비가 3대 1이니까 넓이의 비는 9대 1이에요. 따라서 이 친구의 넓이는 1이에요. 그래서 9 더하기 1 넓이니까요. 바로 10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11번. 자, D가 음의 정수인데 A6이 마이너스 2야. 얘들아, 등차수열이잖아. 그치? 등차수열은 내가 뭐라 그랬어? 등차수열은 그렇지. 아우, 장난 아니다. 많이 늘었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고. 그치? 1차 함수 맞아요. 잘했어요. 그러면 공차가 D면 D가 기울기인 1차 함수잖아. 그치? 그럼 음의 정수니까 이렇게 기울기가 음의 정수인 1차 함수예요. 얘는요. D가 뭔진 잘 모르겠지만 A에다가 6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는 이런 1차 함수예요. 그러면 공차가 음의 정수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봐봐.
어딘가에서 AK가 A1, A2, A3, A4, A5, A6, A7, A8이 있는데 A6은 지금 확실히 음수니까 얘 음수고 얘 음수고 얘 음수거든. 어딘가부터 음수가 나오고 그 직전까지는 계속 다 양수였을 거야. 이 양수인 부분이 있고 음수인 부분이 있는데 공차가 무엇이냐에 따라 음수인 부분이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어딘가 양수인 친구들이 이만큼 있고 여기 또 어디서부터 음수인 친구들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상황인지 보면 얘는요. 양수인 친구들은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 음수인 친구들은 부호를 바꿔서 들어가잖아. 절대값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음수 요렇게 들어가는 거 맞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그냥 그대로 양수인 친구들과 음수인 친구들을 더한 거고 여기다가 더하기 42를 해서 두 개가 같다가 성립하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더하기는 똑같으니까 사라지고요. 음수인 친구 이쪽으로 보내주면 2배의 음수는 마이너스 42다. 따라서 음수인 친구들의 총합은 마이너스 2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식을 사실 이거 기출문제 중에 많이 나왔던 꼴이거든. 요런 꼴에 대해서 이런 생각 정리를 많이 해봤다면 문제 읽자마자 여기서 반띵 바로 나와.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자기 잘 보고요. 여튼 이제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면 어디부터 음수냐? A6이 마이너스 2잖아요. 그래서 D가 아싸리 마이너스 1이면요. 얘가 마이너스 2일 때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0이고 요렇게 될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니까 음수인 친구들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라서 이것들의 총합이 마이너스 21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모순이에요. 그쵸? 그렇다면 D는 마이너스 1이 아니야. 두 번째, D는 음의 정수인데 마이너스 1보다 더 작거든요. 이거인 정수거든요. 그렇다면 A5는 음수는 아니야. 그치? 0이거나 0 이상인 정수야. 그래서 무조건 음수는 이렇게 3개가 돼요. 그래서 음수의 합이 A6 더하기 A7 더하기 A8인데 A6이 마이너스 2거든요. A7은 마이너스 2 더하기 D거든요. A8은 마이너스 2 더하기 2D거든요. 얘네들을 싹 더하면 마이너스 6 더하기 3D거든요. 이게 뭐예요? 마이너스 21이에요. 그럼 여기서 D가 나오겠죠. D는 뭐 나오지? 맞아. 마이너스 5. 5 아니고 마이너스 5. 이제 여기서 5에서 틀리면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그죠? D는 5에 마이너스 5예요. 됐어요? D가 마이너스 5라는 거 구했고 우리는 저거 합 구해주면 되는 건데 뭐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등차 수열의 합 공식 한번 오랜만에 하고 가면요.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의 평균이 n개 있다. 라고 해도 되고요. 마지막 항이라는 것은 곧 n번째 항이기 때문에 an 첫째 항 더하기 n-1의 d를 넣어서 2분의 2a 더하기 n-1d가 n개 있다 해도 되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한 가지 방법을 그냥 보여주면 얘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여기서 그냥 보여줄게. 이걸 싹 다 더할 건데 두 개의 총합은 두 개의 총합과 두 개의 총합과 두 개의 총합이 모두 같거든요. 뭐랑 같냐 하면 이 평균 A4.5랑 같아요. 물론 수열에서는 원래 존재하지 않는 값이야. 그렇지만 그냥 있다고 치면 A4.5가 얘네들의 평균이니까 곱하기 8로 그냥 구해버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어? 평균이 8개 있다. 이렇게 풀어버리는 거야. 그럼 A4.5를 어떻게 구하냐면 A4.5는요. A6에다가 D를 1.5개를 빼주면 돼요. 그러면 되겠죠. 이렇게 구하는 거야. A6이 아까 마이너스 2였나? 그랬던 것 같고 D가 마이너스 5고요. 1.5는 2분의 3이에요. 이렇게 계산해주면 이게 A4.5고 요게 8개 있다로 계산하면 합이 되는 거야.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좀 양아치 같지만 난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계산하기 싫어요. 2차식 너무 극혐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구해보면 그냥 괜히 조금 남들보다 쉽게 푼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자, 12번 해볼게요. 자, 오랜만에 보는 친구라 또 기억이 안 날라나 모르겠어요. 이 친구는 일단 0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더라도 A가 뭔지 모르지만 일단 대충은 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A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X축은 그리지 않고요. 대충 Y축만 그려서 생각해 보면 얘는 축이 얼마야? 축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대충 그냥 이렇게 그리는 거야. 모르겠어. 너희들은 그래프를 자꾸 안 그리려고 하는데 그래프를 그려서 나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 가지 연습하는데도 좋고 하니까 많이 그려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미분에서 0 대입하면 3이고 얘도 미분에서 0 대입하면 3이니까 0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연결해서 그려주면 될 것 같아. 이게 바로 이 fx의 그래프예요. 요게 도움이 되든 안 되든 한 번쯤 그려보는 거야. 이런 거 연습하는 게 나쁘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 오랜만에 해보자. 얘 뭐냐 하면요. 라지 fx 빼기 라지 f 마이너스 4예요.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그치? 이런 꼴에서 우리가 하는 거 항상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미분이고요. 양변. 두 번째는 윗끝 아래끝을 같은 것으로 맞춰주는 거. 그러면 얘가 0이 된다는 거 이용해 주는 거죠. 자, 좌변 미분하면 G'X 는이 되고요. 우변 미분하면 스몰 fx에 얘는 숫자니까 미분하면 0 돼버려. 그래서 요거 많이 쓰는 거야. 기억나니?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윗끝 아래끝 마이너스 4를 대입해서 G에 마이너스 4 대입하면 0이다가 나오는 거죠. X에 마이너스 4 대입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써줄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X는 2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라는 것을 수식적으로 한번 번역을 해보면 극소값 F라는 함수 G냐? G야? G가 X는 2에서 극소니까 G'의 2가 는 0이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럼 G'이 뭐냐 하면 F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F의 2가 는 0이군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F가 얘잖아요. 그 중에 2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요. 따라서 F에다가 2를 한번 넣어보면 6 더하기 A인데 얘가 0이라서 A가 마이너스 6이네요. 그러면 얘도 마이너스 6이고 얘도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6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극대값 찾는 건데 따라서 극대값은 뭐냐면 또 어디서 능용되는지 찾겠다는 거잖아. 극소값처럼요. 어디서 G에다가 프라임에 뭔가를 했을 때 얘가 는 0이냐. 그러면 실제로 다시 얘기해서 F에다가 뭘 대입하면 똑같이 는 0이냐를 보면 F2 는 0이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0이니까 뭐 저기 어딘가에 여기 이 능량되는 게 있는 것처럼 여기에도 능량되는 뭔가가 있네요. 그쵸? 찾으면 되잖아. 우리가 식을 모르냐? 다 알지? 그래서 3x 제곱 저 곡선에서 능량되는 걸 찾는 거예요. 3으로 나눠주면 얘가 헤이 2가 되고요. 따라서 x 더하기 2에 x 빼기 1은 0.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랑 1이에요. 둘 중에 뭐게? 마이너스 2지. 그치?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음수 쪽에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되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상황이. 아, 그러면 극대값을 어디서 가져요? x가 마이너스 2일 때 가져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극대값을 갖는지 물어보지 않았어. 극대값을 물었어. 극대값은 함수값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g의 마이너스 2를 구하면 되는 거고요. g의 마이너스 2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 ft dt. 이때 적분되는 함수는 0보다 작을 때니까 위에 있는 곡선을 대입해주면 돼요. 3x제곱 더하기 3x 빼기 6. 적분해서 계산하면 끝. 적분은 안 해줘도 되지. 우리 이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13번 해볼게요. 해볼까? 문제가 굉장히 조건이 많아서 내가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문제 봐봐. 다 적은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다. 자, 보자. Q가 일단 문제에는 P로 주어져 있었고 그 중에서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P를 Q라고 한다 그랬어. 그래서 뭘 이용해서 Q를 잡을 수 있냐면 원에서 어떤 현을 기준으로 가장 멀리에 있는 점을 잡아야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이때 높이가 최대가 되죠. 밑변의 길이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결국 중심을 지나게 그려주면 이등변 삼각형 딱 정확히 만족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기가 6루트 10이면 여기도 6루트 1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어떤 개념이 필요하냐 하면 또 한 가지 저 문제 풀 때 알아야 되는 개념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 대해서는 이 대각의 크기의 총합이 항상 뭐다? 180도다. 요거 많이 쓰는 스킬이죠. 그쵸? 왜 그런지 물어보면 원주각과 중심각 사이의 관계로 대답을 할 수는 있어요. 이게 알파면 얘가 원주각 중심각해서 2알파가 되고 얘가 베타면 어디가 베타? 여기가 2베타인 것 같은데 그치? 두 개 더해서 360도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2알파 더하기 2베타가 360도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180도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냥 보통은 증명 안 하고 이 정도 외워도 괜찮아요.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내가 편의상 세타라고 잡았고 여기를 그리고 여기는 그러면 타입 빼기 세타가 되겠네요. 이렇게 잡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CDB의 라지 R이 필요한 건데 CDB의 라지 R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3분의 2 파이를 알고 있으니까 뭐만 알면 돼요? 라지 R은 무조건 사인 법칙이잖아. 그래서 사인 3분의 2 파이 분의 BC의 길이 대변과 대각 사이의 관계 요거를 구하면 끝나는 거야. 그럼 우리의 잠재적인 목표가 뭐냐 하면 선분 BC의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BC의 길이가 무엇이냐를 한번 구해보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뭘 알고 있냐? 요 각의 크기 알고 있는데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고 있는데 사실 저런 거 어려워할 필요 없거든요. 일단 봐봐. 어떤 상황인지 보면 배운 게 없어도 풀 수 있어. 보자. 한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이렇다고 칠까? 이렇게. 이게 A고요. 얘가 B고요. 얘가 C예요. 그리고 이것이 세타고요. 그러면 이것이 파이 빼기 세타예요. 여기가 90도고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얘들아 코사인 함수 그려봐 마음속으로.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잡아보고요.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 잡아보세요. 서로 크기는 같은데 부호만 반대요. 맞아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이거라면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는 8분의 5야. 그치? 여기가 파이 빼기 세타고 이게 8일 때 얘가 5가 되거든요. 8분의 5니까 코사인값. 내 마음대로 그냥 길이 잡는 거예요. 피타고라스 이용할 수 있게.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 BC랑 AB가 1대 2라 그랬으니까 여기를 4로 잡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길이는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뭐 88에 64, 5, 25 빼주면 9, 39? 루트 39 뭐 이렇게 나오겠지. 실제의 길이라는 게 아니야. 길이의 비를 가지고 온 거야. 그럼 우리는 실제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 하면 지금 여기 9잖아요. 요만큼의 길이가 9가 나오는데 9, 9, 81 더하기 39 하면 얼마냐? 120인가? AC의 길이가 120이에요. 이 루트 120. 다시 얘기해서 4, 2루트 30 이렇게 되네요. 이게 이제 길이의 비를 찾은 건데 우리는 뭐만 구하면 실제 길이가 나와? AC의 길이만 구하면 실제 각변의 길이가 다 나와. 그치? 길이의 비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럼 AC의 길이 어떻게 구해? 두 변과 끼인 각에 대한 코사인 값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으로 구하면 되겠지. 코사인 법칙 기억나요? AC의 제곱은 해서 써주면 되거든. 한번 써봐 너희들. 자기가 법칙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선생님이 쓴 거 보고 끄덕끄덕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답안지 해설 보고 끄덕끄덕도 누구나 할 수 있어. 근데 시험장에서 내가 쓸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됐어요?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 다 됐죠. 우리가 이걸 모르냐 이걸 모르냐 다 알고 이것도 내가 여기 적어놨잖아. 8분의 5 그치?
그러면 AC의 제곱을 구할 수가 있죠. AC 제곱이 뭐 나오죠? 뭐 나와요? 얼마 나와요? 너무 어려운 계산? 도와줘야 돼? 빨리 알려줘. 얼마 나와요? 그렇죠. 잘했어요. 270 나와요. 어려운 계산이었나요? 360, 그치? 360 곱하기 8분의 5. 안 어려운 계산인데 이상하네. 270이에요. 그럼 실제 AC의 길이는 얼마예요?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죠? 그러면은 3 루트 30인 것 같아요. 937 맞지?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실제 길이가 3 루트 30인데 이게 2 루트 30일 때니까 요 상황에 2분의 3배 해주면 실제 길이가 나오는 거거든. 우리가 원하는 BC의 길이가 어디냐면 이거거든요. 그래서 8에다가 따라서 BC의 길이는 8에 2분의 3배 해주면 10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8분의 5 계산해서 2로 나누어 주면 R이 되겠죠? 끝났어요. 찍어. 됐어? 자, 힘드냐? 왜 애들이 지쳐있지? 문제는 내가 푸는데? 이제 지금부터 너희가 못 푼 문제 나와가지고 힘들어? 자, 14번 해볼게요. 14번. 14번까지 하고 쉬자 그래도. 15번까지 하고 쉬고 싶은데 14번까지 하고 쉴게요. 왜? 쉬지 말까? 쉬어도 이렇게 어려운 문제 안 궁금해요? 오답해야지 그래도. 이번에 문제가 진짜 안 어려워. 어려운 게 없어. 너희가 못 풀 문제가 하나도 없어. 자, 기다리고 있어요? 얘들 이거 진짜 안 어려워. 너희들이 만약에 14번 문제를 못 풀었다면 시간이 부족하진 않았을까? 는 아닐까? 자, 이게 왜 안 어렵냐 하면 되게 기출문제 중에 비슷한 게 많이 나오는 유형이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선행의 뭐 깊이가 있어야 된다거나 어떤 문제 푸는 스킬이 필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무던하게 풀어나가면 답이 나오는 문제거든요. 같이 해볼게요. 자, fx라는 함수가 저렇게 구간에 따라 다를 때 뭐부터 보는 거야? 둘 중에서 미지수가 없는 거부터 먼저 확인을 하는 거야. 미지수가 있는 거 어차피 그거에 따라 어떻게 생긴지 아무도 모르는데 거기 집착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미지수가 없는 이 친구는 정확하잖아요. 이거 빨리 미분 때려가지고
그래프 생긴 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 미분 때려요. 3x 제곱 빼기 6x가 되니까 3x의 x 빼기 2. 그래서 0과 2에서 극값을 가지니까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0보다 클 때를 확인하기로 했기 때문에 요거 오른쪽만 갖다가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얘를 슉슉 한 0일 때 5야? 모르겠다. 아무렇게나 그릴게. 한 5? 대충 잡아. 2일 때 뭐 나오냐? 이거 2 콤마 뭐 나와요? 2 저기다 대입하면 8, 3, 4, 12 더하기 5, 2 콤마 1. 그러면 2 콤마 1. 그러면 1, 2일 때도 양수 되게 하고 1, 2, 3, 4, 5 해서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0 됐다가 기울기 0 됐다가 우리 비례관계 기억하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볼게. 1, 0, 2 함수값 같은 거 여기는 3이에요. 3일 때 함수값이 0일 때랑 똑같은 5를 갖도록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그려주는 게 좋겠죠. 3차 함수니까. 자, 됐어요. 1, 2, 3. 이게 오른쪽의 그래프고 이건 디폴트야. 이거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거야. 그 다음에 fx 왼쪽의 그래프는 보니까 a랑 b의 값에 따라 엄청 변해요. 이거 일단 꼭지점부터 먼저 잡아보면 x 빼기 a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a제곱이니까 빼기 4분의 3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따라서 저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가 뭐가 되냐면 a, 마이너스 4분의 3a제곱 더하기 b제곱. 이게 바로 꼭지점의 좌표예요. 그러면 저 꼭지점의 x좌표인 a가 0보다 작냐 0보다 크냐에 따라서 곡선의 생긴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그걸로 나누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걸로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a가 0보다 크다. 두 번째 a가 0보다 작다. a가 0보다 작은 것도 디폴트 그래프를 좀 미리 그려볼게. 여기가 0일 때 5고 2일 때 1이고 그래프가 대충 요런 식으로 그려. 똑같이 생겼어. 여기가 5. 자, a가 0보다 크면요. 꼭지점이 오른쪽에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중에서 그래프가 이쪽만 왼쪽에 살아있는 상황이 되겠죠. 등호가 여기 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긴 그래프인데 제가 어떻게 생겨야 y는 t, 그러니까 가로선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두 번만 변할까?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몇 번 변하는지 보세요. t가 변함에 따라서 지금 한 번 변해요. 또 이때 한 번 변하죠? 또 이때 한 번 변하겠죠. 3번 변하네요. 이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두 번만 변할지 생각해 주세요. 이거를 생각하는 힘이 필요해. 어떻게 해야 두 번 변하죠? (0에서) 연속되게 그러면 그래프를 이렇게 연결하면 한 번 변하고 안 변해요. 그려보는 거야. 이런 경우들을. 좋아, 좋은 생각이야. 이번에 어떻게 해볼까? 그렇게 해볼까요? 여기를 여기랑 똑같게 한번 맞춰볼까요? 좋아요. 요렇게 한번 맞춰보세요. 자, 한 번 변했죠? 두 번 변했죠? 없죠? 이거네요. 그쵸? 이렇게 눈으로 그리는 거야. 그려가면서 생각하는 거야. 사실은 나라면 여기부터 하나하나 다 그려볼 거야. 대충 모든 경우를. 그려보면서 이게 두 개다 하면서 찾는 거야.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 암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직접 그려서 찾는 거예요. 잘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저 f라는 함수에 0 대입하면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아까 1이었잖아. 그치? 아, 그러면 0을 대입하면 4분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1이다. 아까 a랑 b가 정수라 그랬거든요. 정수 조건에서 요거 나오면 그냥 갖다 대입하란 뜻이에요. 그리고 a가 0보다 커야 되거든요. 한번 생각해 주세요. a가 인간적으로 1이면 되겠냐? 1이면 안 되겠지. 분수 나와버리니까. 그럼 a는 무조건 뭐예요? 그쵸. a는 2예요. b는요? b는? 너무 어렵죠? b는? a가 2일 때 b는? 0이죠. 그쵸? 너무 힘들었네요. 그 다음에 a가 더 커지면 안 돼요. 그쵸? a가 0일 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등호를 아무데도 안 적었는데 아무데나 적어도 상관없거든. 이렇게 적어볼게. 0인 거 한번 여기서 한번 확인해보자. 0 대입하면 되나요? 0 대입해도? 돼, 안 돼? 직접 대입해봐. 되죠? 불러주세요. 뭐 되죠? 0, 또? 그렇지. 3개 되죠. 정수인데 이거를 내가 하길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치? 이 정도 계산은 어렵지 않은 거야. 자, 능동적으로 생각하세요. 자, 두 번째 a가 0보다 작아요. 그래프 어떻게 생겼냐면 꼭지점이 왼쪽에 있는 대충 요런 그래프예요. 이런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생겨야 두 개의 불연속점을 만들까요? 생각해 주세요. 어떤 거 해볼까? 아? 그려봐, 막 그려봐.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능동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랬잖아. 이게 지금 수학적으로 어려울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그림 그리는 거잖아요. 그쵸? 진짜 찾았어? 정확해. 이런 식으로 생겨야만 할걸? 이거 말고는 이게 이렇게 되면 3개가 돼버리고, 그치? 꼭지점이 여기 연속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꼭지점이 나면 또 3개가 돼버리고, 어쩔 수 없이 위아래를 다 맞춰줘야만 지금 함수값이 같은 여기서 한 번 불연속 나오고 여기서 또 한 번 불연속 나오고 해서 2번 불연속 나오는 거야. 이거 그림 그려가면서 다 생각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배운 적이 없다? 다 쓸데없는 소리죠. 그렇죠? 이거 오히려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열심히 그냥 그림 그려서 확인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저 위에 있는 함수 그냥 fx라고 쓸게요. f에다가 a를 대입했을 때 그것이 이 함수값인 1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f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5가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f에 a를 대입한 식은 마이너스 4분의 3 a제곱 더하기 b제곱인데 얘가 1이어야 되고 또는 0을 대입해주면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5가 되죠. 위의 식에서 아니다. 밑의 식에서 위의 식을 빼주면 a제곱은 4가 되어서 따라서 a는 뿔마인데 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a는 마이너스 2로 고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그러면은 1이 돼버리는 거니까 b가 뿔마 2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2개가 더 생겨요. 총 5개. 끝난 거야. 이렇게 생각보다 답은 금방 나오고 계산도 깔끔하고 어렵지 않거든. 정수 조건이 나오면 오히려 계산이 더 깔끔해요. 그쵸? 게다가 뭐 지금 엄청 큰 정수도 아니고 기껏해야 정수 제곱해가지고 1이나 5 정도 만드는 건데 어렵지 않지 이런 거는. 이런 거 포기하지 마. 끝까지 다 풀어야지. 14번 할 수 있어요. 자,
10분 쉬었다가 남은 거 할게요. 자, 15번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 문제 왜 이렇게 다 죄다 틀린 거야? 이해가 안 돼. 이런 문제는요,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실수하면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나는 시간이 충분히 남지 않으면 이건 안 푸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문제거든. 근데 풀 거 다 풀고 시간이 많이 남은 친구들에겐 또 이만큼 풀기 좋은 문제가 없어. 하나도 안 어렵거든. 그냥 시키는 대로 천천히 하면 답이 무조건 나와요. 얘는 시간만 있으면 돼요. 대신에 시간을 엄청 갉아먹죠. 자, 해보자. A, 5가 5니까 얘는 A, 4. 지금 뭐 하고 있냐? n에다가 4 대입하고 있는 거예요. 3 곱하기 4 빼기 2 빼기 A, 4. 이거는 A, 4가 4보다 크다. 이거는 A, 4가 4 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위에 같은 경우에는 A, 4가 5가 되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밑에 같은 경우에는 5는 3, 4, 12 빼기 2 하면은 10 빼기 A, 4니까 따라서 A, 4가 5가 되는 거지. 그럼 A, 4가 4 이하라는 거에 위배가 되니까 위에 줄은 틀렸습니다. 어딜 갖다 지금 오십니까? 어서 앉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A, 4, 5 이거를 살려서 그 다음에 A, 3을 구하면 돼요. A, 4가 5일 때 A, 3 곱하기 지금 나 n에다가 3 대입한 거잖아요. 잘 봐. 잘 보면서 하면 돼. 그래서 A, 3이 3보다 A, 3이 3보다. 그러면 위에 같은 경우에는 A, 3이 5니까 성립하고요. 아래 같은 경우에는 5는 3, 3은 9, 7 빼기 A, 3이라서 A, 3이 2인가요? 3 이하니까 성립하죠. 따라서 A, 3이 2. 둘 다 성립해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한 번에 못하니까 두 개로 나눠서 풀면 돼요. 첫 번째, A, 3이 5다. 얘는 A, 2거나 2 대입하고 있는 거지? 3 곱하기 2 빼기 2 빼기 A, 2거나 A, 2가 2보다 A, 2가 2보다. 머리 쓰지 말고 손만 쓰는 거야. 그럼 위의 식 같은 경우에는 A, 2가 5가 돼요. 성립하죠. 그 다음에 밑에 식 같은 경우에는 5는 3이 6 빼기 2 빼기 A, 2라서 A, 2가 뭐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성립하죠. 그러면 여기서 또 두 가지 다 하면 돼. 자, 이때 첫 번째랑 두 번째. 여기서 첫 번째에 해당하는 A, 2는 5인데 얘가 A1 또는 3 곱하기 1 빼기 2 빼기 A1. 이거는 A1이 1. 얘는 A1이 1. 이렇게. 그러면 이 경우에는 따라서 A1이 5라는 거 성립하니까 하나 찾았고요. 두 번째는 5는 3, 1 빼기 A1 따라서 A1은 마이너스 4. 1보다 작으니까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2가 마이너스 1일 때 A1 3 곱하기 1 빼기 2 빼기 A1. 얘는 A1이 1보다 얘도 A1이 1보다. 그럼 이 경우는 A1이 마이너스 2면 성립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고요. 이 경우는 마이너스 2는 3 빼기 2, 1 빼기 A1이거든요. 따라서 A1이 3이야.
그럼 1보다 작지 않으니까 안 돼요. 여기서는 안 돼요. 그럼 이제 마저 1번은 끝났으니까 2번으로 넘어가서 A3이 2야. 그때 A2 그리고 3 곱하기 2 빼기 2 빼기 A2 그러면 A2가 2보다 크다? A2가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여기서 얘가 2야. 2보다 크다 그랬는데 안 돼. 위배가 됐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2는 3이 6 빼기 2 4인가? 4 빼기 A2예요. 따라서 A2는 2니까 A2는 2가 맞아요. 그러면 A2를 가지고 다시 또 A1을 구해요. A1 3 곱하기 1 빼기 2 빼기 A1 이거는 A1이 1보다 크다. 이거는 A1이 1 이하다. 그러면 이 경우에 A1을 구하면 1보다 크니까 성립해요. 되고요. 이 경우에 2는 1 빼기 A1 따라서 A1이 1인데 성립하니까 되나? 마이너스 1이구나. 마이너스 1이어도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1개, 2개, 3개, 4개 끝나서 너무 팔 아파. 머리는 하나도 쓰지 않고요. 손만 썼어요. 약간 뇌를 꺼내놓고 손만 열심히 쓰면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넘버링해서 안 틀리려고 노력했잖아. 보이지? 그치? 안 틀리려고만 노력하면 돼. 너희들이 하실 수 있는 건 상황을 빼먹지 않도록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넘버 1번, 2번 했으면 1번, 2번을 까먹지 말고 해야 되는데 1번까지 하고 갑자기 답이 나와서 흥분해가지고 그게 답이다 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 그치? 그렇게만 안 틀리게 조심해 주세요. 자, 넘어가서 20번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거 수학 하 내용이거든?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잖아. 앞부분 내용 비면 그때그때 채워야 된다고. 이거 앞부분 내용인데 혹시 그냥 어려운 문제라고 치부해버리진 않았는지 생각해보세요. F에다가 뭘 넣어서 뭐가 그대로 나온다. 이거 수학 하 정규 내용이야. 혹시 이 부분이 너희한테 빵꾸가 아닌지 분명히 생각해보면 좋겠고 요거에 대해서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GX 자체가 너희한테 부담이 된다면 치환을 하세요. 나 같은 경우는 별로 치환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야.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해주면 F에 뭘 대입하면 뭐가 나오네? 라는 걸로 좀 한눈에 더 잘 보여요. 분명히 같은 식인데 문자만 바꿔도 좀 마음이 편하거든요. 뭔 말이야. F에다가 X를 대입하면 X가 된다를 만족하는 X를 일단 찾아야 된다는 뜻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건 2x 더하기 2x 빼기 1은 x예요. 2x 더하기 x 빼기 1은 0이고 1, 2, 1, 1 여기다가 마이너스 해주면 x는 마이너스 1과 2분의 1입니다. 저 x가 내가 얘기한 별이잖아. 사실은. 그게 곧 gx잖아. 다시 얘기해서 gx가 마이너스 1이거나 gx가 2분의 1이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요게 이해됐으면 끝났어. gx는 코사인 그래프고 얘들아 코사인의 3분의 파이 x야. 주기가 얼마? 6. 그치. 주기 6. 좋아요. 그럼 0부터 12까지 몇 주기? 총 2주기. 그치. 잘했어. 그러면 그거를 그래프로 이만큼 그려주면 돼. 슉. 하나, 둘, 셋, 넷. 요 안에 그냥 최대한 넣어볼게요. 요 안에 아니야. 코사인인데. 정신 차려. 나 여기
이렇게 갈 거야? 정신 차려. 여기야. 한 주기. 두 주기. 아, 잘했어. 됐어. 이렇게 하면 돼. 그치? 얘가 12야. 얘가 6이고 얘가 0인 거야. 됐어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gx가 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두 개 있고요. gx가 는 2분의 1인 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있어요. 구하려고 하는 게 저것을 만족하는 x의 합이요. 얘들아, x의 합 구할 때는 x 직접 구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대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대칭이 지금 6이거든요. 6이 모든 것의 평균이거든요. 6이 몇 개야? 1, 2, 3, 4, 5, 6. 6, 6에 36. 끝. 됐죠? 6을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6이 6개 해서 구하는 게 빨라요. 넘어가서 21번이요. 얘들아, 이 문제도 우리가 방학 때 선생님 수업 들었던 친구들 중에서는 기출문제 중에 이런 거 많았다는 거 분명히 알 텐데 더하기 2랑 더하기 2가 있어요. 이렇게 공통으로 같은 게 있을 때는 분명히 평행이동이 되었다고 생각해 주는 거야. 저게 대단하지도 않고 딱 이만큼씩 위로 올려서 너희들을 조금 힘들게 만들었을 뿐이야. 근데 그거에 너희들이 진짜 힘들어하는 거야. 그게 나야. 잘 생각해봐. 지금 우리 구하려고 하는 게 A거든요. A는요. 내가 하는 말 이해된지 봐봐. A는요. 지금 이 상황에서 뭐냐면 똑같이 이만큼 평행이동된 두 역함수 관계인 그래프예요. 어떤 건 이렇게 생겼고 어떤 건 이렇게 생겼는데 같이 2로 올라가봤자 어차피 이 모양이에요. 그럼 이 친구를 가지고 이렇게 기울기 마이너스 1인 걸 잡았다고 쳐. 어차피 여기서 이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이렇게 잡았다고 했을 때 이 원의 중심의 좌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거의 넓이, 그러니까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더하기 2가 의미가 사실 없어요. 더하기 2는 이 원의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나라면 이 상황을 전부 이씩 아래로 내린 상황으로 보고 싶을 거야. 어떻게 보냐? 지우고 중심은 평행이동이 되니까 얘는 계산을 해서 이만큼 내려주세요. 그러면 2분의 4니까 2분의 15로 바꿔주고요. 넓이는 안 바뀌겠죠. 평행이동을 했기 때문에 넓이는 그대로 갑니다. 이렇게 문제를 바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A가 뭔진 잘 모르지만 여튼 어떤 지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요. 여기는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친구를 내가 그릴 건데 기울기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 점 하나는 A고 하나는 B라고 했을 때 당연히 서로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성을 가질 거고 얘랑 얘는 서로 X좌표랑 Y좌표가 딱 반대인 그 두 점이 될 거야. You know?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AB의 지름의 중심이 2분의 15. 지금 평행이동된 상태에서 AB의 지름의 중심, 원의 중심이 되는 건데 얘가 바로 콤마 2분의 15가 되는데 어차피 y는 x 위의 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라는 것도 같이 구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넓이가 2분의 121파이야. 그러면 이 친구의 반지름 혹시 구했을까요? 반지름이 루트 2분의 11이 되겠네요. 그쵸? 얘가 저 원의 반지름이야. 근데 얘들아 봐봐. 이거 45도짜리야. 이것도 우리 많이 썼던 스킬이거든. 45도에서는 어떤 성질이 성립하냐면요. 1대 1대 루트 2의 성질이 성립해요. 그래서 여기가 여튼 2분의 1로 나누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냐 하면 얘를 루트 2로 나눠주면 2분의 11이 되겠네요. 그쵸? 이 길이도 2분의 11이에요. 따라서 이 점의 좌표는 2분의 11을 빼서 2분의 4. 2분의 11을 더해서 2분의 26.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 점의 좌표가 이상하다. 반대로 했어. 얘를 뺀 게 y잖아. 뺀 게 2분의 4. 더한 게 x잖아. 2분의 26. 뭔가 이상했죠? 그래서 얘가 13,2라는 걸 구할 수가 있고요. 얘가 로그 함수니까 로그 함수 위에다 대입을 해주면 2는 로그 a의 1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구하려는 게 a의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이거 지금 내가 안 보이는 데다 쓰고 있는 것 같아. 2는 로그 a의 13이 되는 거지 지금. 그래서 얘가 2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a의 제곱은 13이다. 구하면 끝. 자, 넘어가서 22번 풀어볼게요. 얘들아, 이 문제 별표 쳐라. 너희들이 알지 모르겠는데요. 알란가 모르겠는데요. 이게 수능에 나왔던 맥시멈 함수예요. 선생님이 그때도 너희들한테 내 수업 듣고 있던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또 모르겠죠? 새롭겠죠? 그 맥시멈 함수를 선생님이 2학년 애들한테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알려주는 편이야. 왜냐하면 기출문제 중에 저런 게 나오는데 꽤 오래전 기출이긴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내신에서 꾸준하게 나오는 유형이었고 되게 오랜만에 요즘 다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 아닌가? 나 기억력이 좋은 편은 아니니까 뭐 여튼 되게 분명하게 자꾸 나오는 유형이니까 이걸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사실 내가 저거를 좀 시간을 들여서 하루 잡고 막 최대값 최소값 하는 걸 하면 좋겠지만 그럴 시간까지는 우리가 없었어가지고 오늘 그냥 유형 문제 안에서 어떻게 쓰는지 보여줄 건데 일단 너희들이 할 일이 있어. 너희들 뭘 할 거냐면 이 안에 있는 함수를 편의상 gx라고 잡고요. 첫 번째 gx의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fx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일단 미분 때려서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보세요. 선생님도 해볼게요.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이 정도는 스스로 해보라는 뜻이거든. 됐어요? 나는 다 그렸어요. 절대값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서 는영이 되는 위치가 중요하거든. 근데 3차 함수에다가 뭔가를 대입해서 는영되는 게 별로 없어 보이니까 마이너스 2는 실제로 3차 함수 비율 관계에 의해서 1일 때 함수값이랑 똑같으니까 얘는 분명히 양수거든요. 그럼 이 뒤로 언제 음수가 나올까? 마이너스 3을 한번 대입해 봤더니 바로 음수예요. 그래서 이 사이 어딘가에서 근을 갔는데 우리는 그걸 구할 수는 없어. 안 구해도 된다는 얘기겠죠? 안 구하면 되지 뭐. 대충 그려. 됐지? 자, 이 그래프가 바로 gx고요. 얘를 접어 올립니다. 접어 올릴 건데 이제 문제는 최대값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10이 되는 경우가 중요할 것 같아. 그래서 얘를 접어 올렸을 때 10이 언제 나올지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접어 올려서 10이니까 그러니까 접어 올리기 전엔 걔가 마이너스 10이겠지. 그래서 x 세제곱 빼기 3x 더하기 8은 마이너스 10이 되는 x를 구하세요. x제곱 빼기 3x 더하기 18은 0인가? 맞아? 그럼 언제 는영되지 이거? 마이너스 3 대입 이거는 이건가? 이거 마이너스 10인가? 이게 마이너스 10이었네? 이게 마이너스 10이었네. 그치? 마이너스 3일 때네. 그러면 마이너스 3일 때가 10이니까 요렇게 요 점을 지나게 해서 접으면 돼요. 접어 이게 바로 y는 fx야. 됐어? 응. 준서 하품이 나와? 네 점수에 하품이 나와? 자,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가지고 우리가 최대값을 잡을 건데 얘들아 한번 나랑 잠깐 연습 좀 해봐. 이거를 내가 진짜 부탁하는데 내가 하는 거 구경만 안 했으면 좋겠어. 구경해서 이거는 약간 너 춤 잘 추는 사람 춤 보면은 춤 잘 춰지냐? 내가
첫사랑은 너무 어려워 춤을 진짜 130번도 더 본 것 같은데 난 그걸 출 수가 없거든? 아무리 봐도 그거를 잘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중요한 건 내가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능동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물론 내가 너희들 나와서 다 그려보려고 하고 싶지만 그럴 순 없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보다 먼저 답을 자꾸 먼저 생각해야 돼. 틀려도 괜찮잖아. 그치? 공부하는 과정에선 틀려도 되는데 시험장에 가서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봐봐. 나 봐봐. 연습해봐. 함수가 이렇게 증가해요. 증가하는 함수에서 요렇게 t랑 t 더하기 2를 잡아요. 그랬을 때 이 구간에서 최대값이 어디에 있어요? 구간에서 최대값이 오른쪽에 있죠. 그거를 어디다 대답하는 거예요? t일 때 대답하는 거예요. t일 때 대답하는 거예요. t. 얘를요. 그 구간에서 제일 큰 거를 t에다가 대답하는 거예요. You know? 그쵸?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구간에서 두 칸 오른쪽에 있는 걸 이쪽으로 당겨와서 쓰게 되거든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이번에는 여기부터 다른 색깔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얘가 t고 얘가 t 더하기 2라고 보면 이 구간에선 얘가 크니까 얘를 또 두 칸 땡겨와서 여기다가 잡아줄 거 아니야? 그럼 이 짓을 계속 반복한다고 했을 때 이런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결국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는 거지. 이만큼씩 당겨온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는 거야. 그렇죠? 안 배워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자, 이번에는 감소하는 그래프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리가 없어서 이번에 이쪽을 보세요. 자, 이번에는 감소합니다. 감소할 때 얘가 t고 얘가 t 더하기 2야. 이 구간에서 누가 제일 커요? t죠. 그렇죠? 그러면 그냥 딱 찍으면 돼요. 끝? 그럼 그 다음에도 요게 t고 요게 t 더하기 2면 누가 제일 크죠? t죠. 이거 그냥 이거 찍으면 돼. 아, 감소할 때는 그냥 이렇게 생긴 것 같은데? 그치? 맞아. 이게 다야. 그럼 이제 뭐가 어렵냐면 저렇게 파였을 때, 파이거나 위로 올라갔을 때 이런 거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만약에 이렇게 생긴 그래프야. 기가 차네. 제가 자꾸 콧구멍 벌렁거려요. 하품이 나와가지고. 자, 니네는 약간 뭐랄까 나를 약간 테레비 보듯이 보고 있잖아. 나는 너희들이 졸면 그 얼굴 근육 풀어진 거 다 보이고 되게 졸리면 되게 못생겨지거든요. 근데 그런 얼굴을 보면 나는 사실 우참하면서 수업하는 거잖아. 되게 웃기거든. 나 봐줘. 얼굴 관리하면서 나 봐줘. 자, t부터 t 더하기 2까지. 자, 여기는 올라가는 길이야. 올라갈 때는 오른쪽에 있는 값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려주기로 했어요. 요렇게요. 근데 어디까지 이거를 반복하게 되냐면 엄청 큰 친구를 만나요. 엄청 큰 친구를 만날 때 이게 t고 이게 t 더하기 2가 되는 그때까지 얘가 이제 계속 반복이 되겠지.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쵸? 그럼 이제 이 구간에서는 노란색으로 보여줄게. 여기가 t고 여기가 t 더하기 2일 때, 그러니까 이 가장 큰 꼭지점을 가지고 있는 구간을 지날 때요. 어떻게 돼요? 어차피 이 값이 이 구간에서 제일 크니까 이 t에다가 얘를 잡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저 높은 값이 유지가 된달까? 그치? 어디까지 유지가 되냐면 더 이상 얘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구간이 될 때까지. 예를 들어서 여기가 t가 되고 여기가 t 더하기 2가 되면 그때까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부터는 얘를 그대로 따라가서 이제 내려가는 거니까 왼쪽 끝이 제일 크니까 이걸 따라가는 느낌? 요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어떤 생각해 볼 거냐면 이렇게 내려가는 친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거야. 내려가는 친구에서 최대 최소. 자, 이렇게 구간을 잡으면 얘가 제일 크니까 얘를 그대로 따라간다 그랬어. 이렇게 구간을 잡으면 얘가 제일 크니까 얘를 이쪽으로 두 칸 땡겨와서 그린다 그랬어. 그러면 여기는 내려가는 길에서 얘를 그대로 잡아가고 여기는 얘 두 칸 땡겨가지고 이렇게 평행이동된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러면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이제 애매해지는 거야. 그치? 어디부터냐면 이 길이 2가 같아지는 때부터 요렇게.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만큼 차이를 두고 함수값이 같아지는 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상한 방정식이에요.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요걸로 봐볼게요. 자, 감소하는 그래프예요.
감소하는 그래프고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이니까 길이가 2거든요. 이 전까지는 왼쪽 끝이 제일 크니까 얘를 쭉 따라가다가 마이너스 3이 되는 순간 t 더하기 1은 가장 큰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이쪽으로 밀려나도 계속 이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큰 10을 대답해야 돼. 그치? 계속 큰 10을 계속 대답해 주는 게 맞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 구간부터 여기 2까지를 보면 왼쪽이 제일 커요. 왼쪽을 쭉 타고 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여기 봐봐. 여기 올라갈 때는 거리 이 차이가 날 때 얘를 이만큼 뒤로 당겨가지고 여기다가 그려줘야 되는 거잖아. 어딘가부터는 여기 딱 이 차이가 나는 점이 있어서 이렇게 평행이동된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뭐가 어렵냐면 우리가 미분 불가능한 점이 1개, 2개가 나오는데 사실 1개는 구했어. 마이너스 3. 이미 구한 거야. 어쩔 수 없이 구해져 버린 거지. 근데 마지막 하나 요게 조금 어려운데 그렇게 어렵진 않고 이 곡선 요 함수를 내가 아까 gx라고 했잖아요. g에 x를 대입한 거랑 g에 x 더하기 2를 대입한 거랑 같게 하는 그 x가 얘일 거 아니야. 왜냐하면 이 길이가 2일 테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방정식 x를 구하면 끝나요. 그게 하나가 아니고 아마 2개 나올 거예요. 여기도 같은 게 있을 테니까 그 중에서 더 큰 값이겠죠. 요것도 x고 요것도 x니까. 3차 함수에서 이거를 만족하는 건 무조건 두 쌍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 되게 좁게 생겨서 여기 한 쌍, 여기 한 쌍 나오는 거고. 이런 종류의 문제가 이제 어려워지면 사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이 정도면 할 만한 정도거든. 하다못해 너희들이 요점까지는 못 찾아도 그래프 정도는 그리는 연습을 계속 해봐야 그 다음에 저 점을 찾는 것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뭐든지 한숨에 막 끝까지 갈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지만 그 근처까지는 계속 가려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게 능동적인 과정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오늘 그 4단원 해볼게요.